어디까지니? 세포의 구조와 기능까지. 그치? 여기서 원형질 소기관 중에서 이제 생체막을 다뤄야 되는데, 생체막이 바로 다음 단하고 연결이 돼서 여기를 시작할 때 생체막의 특징을 다루고 이제 내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생체막은 뭐 생명과학 원시간에도 전부 다 다뤘기 때문에, 일단 핵심 물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니? 생체막 구성하는 핵심 물질이 인지질이지? 인지질. 됐지? 특징은 단일막은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부르자. 그지? 한 층, 두 층을 단일막으로 부른다고 해. 됐지? 그 다음 인지질 사이사이로 뭐가 껴 들어간 상태? 단백질이 껴 들어간 상태이고, 이때 단백질의 기능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때 유동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동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인지질 분자도 이동할 수 있고, 이 사이에 껴있는 뭐도 단백질도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갖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의 특징 때문이냐면 인지질 특징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 때문에 인지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지질의 분자적 특징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단백질이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을 갖는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 좀 할게요. 인지질 분자를 하나를 꺼내면 여기를 뭐라 부르니? 머리. 여기는 꼬리지. 물질의 종류로 이따 또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인지질 구조를 보면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가 머리예요. 여기가 꼬리라 부르는 거고, 머리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들이 뭐예요? 크게 세 개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인이라면 안 되고 인, 산이지. 또 글리세롤, 또 하나 콜린이 있어요. 됐지? 꼬리를 구성하는 물질은 지방, 산이제. 이때 인지질을 구성하는 지방산은 하나가 포화 지방산이고 하나가 불포화 지방산이죠. 포화 지방산 뜻이 뭐예요? 화학적으로. 불포화 지방산의 뜻은 화학적으로. 둘 다 지방산인데. 뭐라고? 소정아 뭐라고? 말을 크게 해. 일단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원자들의 결합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림상 대략 여기까지가 머리고 여기가 그냥 꼬리예요. 됐죠? 머리, 꼬리. 됐죠? 그러면 그림상 여기가 콜린이고 여기가 인산이고 여기가 글리세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지방산이 꼬리 형태로 붙어 있는 거고, 이걸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현재 여기 검은색이 탄소예요. 하얀색은 수소고. 됐지? 지방산은 기본적으로 탄소가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연결되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그러면 탄소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대략 15개에서 20개 정도. 됐지? 그다음 탄소들마다 이제 뭐가 붙어 있냐면 수소가 붙어 있어요. 화학 시간에 탄화수소 배우지? 됐지? 실제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단일 결합이에요. 그럼 단일 결합이면 단일 결합과 단일 결합 사이는 몇 도를 유지하고 있니? 말을 해. 알고 있잖아. 109.5도지. 그래서 실제로 얘들이 109.5도씩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꺾여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탄소가 이런 식으로 형태로 이제 정리되는 거고. 됐지? 탄소가 이렇게 있고, 끝에는 지방산만 볼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뭔지 아니? 작용기인데, 작용기. 카르복시기. 됐지? 이게 물에 녹으면 무슨 화 되니? 온, 화 되잖아. 얘가 수소이온 만들어내지. 그렇지? 수소이온 떨어져 나가가지고 수소이온 되는 거야. 얘가 이온이 되는 거고. 그렇지? 수소이온 떼내니까 지방산이 무슨 성이? 산. 성이 된다고.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 떼놓거든. 그러니까 지방산이 산성이라고. 됐니? 이제 물론 생명과학 투에서니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화학적인 구조를 알면 좀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지방산에서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 형태가 굉장히 길잖아. 그렇지? 여기는 극성의 성질이 강해져, 무극성의 성질이 강해져. 무극성의 성질이 강해져요. 무극성 뜻이 뭐야? 극성하고 무극성의 뜻이 뭐냐고? 이온은 아니지. 보통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분자들이지? 극성 뜻이 뭐냐고? 쉽게 얘기하면 전기적인 극의 성질을 가지는 분자예요. 극의 성질이 뭐 있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거죠. 그치? 무극성은 이런 전기적 성질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치? 그럼 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온화가 되면 여기가 살짝 전기적인 성질을 띠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무극성의 성질이 워낙 뭐하단 말이야?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무극성 분자라 불러요. 됐지? 그러면 극성 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뭐 있니? 물이 있지? 산소 있고 수소 붙어 있으면 전자 끌어와 가지고 살짝 마이너스 살짝 플러스 되는 거지. 물도 극성 분자에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들끼리는 서로 친해 안 친해? 엄청나게 친하지? 극성과 무극성은 안 친해. 무극성끼리는 엄청나게 친해. 됐지? 서로가 서로를 서로 밀어넣는 힘이 있어요. 극성과 무극성은. 됐지? 자, 그 다음에 지방산 중에서 보통의 이 결합이 단일 결합인데 쭉 탄소가 연결되다가 여기에 중간에 몇 중 결합 생길 때가 있어요? 2중 결합. 그럼 109.5도에서 몇 도로 꺾여요? 120도로 꺾여요. 그래서 가다가 방향이 뭐예요? 109.5도를 계속 꺾여가는 거 지그적으로 꺾여가다 갑자기 몇 도로 꺾여? 120도. 그래서 뭐 한단 말이야, 얘가? 꺾여서 다음 109.5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됐지? 그래서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이에요. 중간에 이중 결합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구조상 심하게 꺾인 이런 지방산을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그럼 보면 인지질 머리에 보통 포화 지방산에다가 뭐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야?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하고 있지. 그럼 인지질로 구성되는 막을 형성하려면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지런하게 배열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포화 지방산으로만 구성된 인지질이 있다면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뭐죠? 굉장히 좁아지는 거지. 그럼 이 분자 자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상온에서 무슨 화가 돼요? 고체화가 돼요. 얘는 액체에 가까운 성질이 돼요. 그래서 얘가 분자 간의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게 살짝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하는 인지질이 생체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체막이 무슨 성을 띠는 이유예요? 유동성을 갖는 이유예요. 이게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글리세롤의 인산에다가 이제 지방산이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걸 화학적으로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지방산 생각나지? 이렇게 있고 카복식이 있지? 이렇게. 그 다음 밑으로 탄소가 보통 몇 개? 15개에서 20개 정도 있어요. 됐지? 글리세롤 화학식 구조 아니? 아, 모르냐? 네. 탄소 3개지? 네. 그냥 흐름만 보세요. 이게 글리세롤이에요. 됐지? 여기가 작용기 중에 뭐라 그래? 안 배웠니? 작용기? 수산화기. 수산화기를 갖고 있으면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공유 결합이잖아. 그래서 산소가 수소에 있는 전자를 지쪽으로 끌어오지. 네. 그래서 여기가 전기적으로 뭐? 플러스. 그래서 글리세롤이 무슨 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예요. 이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일 결합은 회전할 수 있는 거 아니? 알지? 그러면 뒤집으면 이쪽으로 OH 이쪽으로 OH가 들어오면 여기는 뭐로 표현하면 돼? H로 표현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지방산이 붙을 거예요. 여기에 뭐가 붙을 거예요? 인산이 붙을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지방산이 이렇게 붙으려면 현재 여기 공유결합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수소하고 여기 OH가 합쳐져 가지고 떨어져 나와요. 이놈하고 합쳐지면 뭐가 될 것 같아? 물이 되지. 이렇게 물이 떨어져 나오면 여기에 이놈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각각의 결합 부위가 한 곳이 남지. 얘들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연결돼서 지방산 연결된다고. 이게 됐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여기 OH예요. 그럼 OH에는 인산이 달라붙을 건데 인산의 화학식 어떻게 되는지 아니? 포제. 이게 물에서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 떨어져 나오죠? 그렇지? 그리고 PO4 3-가 돼요. 됐지? 이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인이 있어요. 인은 결합 부위가 몇 곳이니? 어떤 결합 부위 5곳이야. 알았지? 5곳. 됐니? 네. 이게 뭐야? 인산이라고 이게. 됐지? 인산이 돼서 이온화가 되면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이온화 되는 거예요. 이게 됐냐? 됐죠? 어쨌든 인산이고. 그럼 여기에 이제 인산이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 인산 중에서 얘가 P가 있고
대충 이해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 OH 떨어져 나오고 H 떨어져 나와요. 뭘로 떨어져 나와요? 물로 떨어져 나오면 결합 부위 남아서 이게 뭐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럼 그림상에서 여기가 연결 부위라 가정을 하잖아. 여기가 지금 글리세로가 연결됐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무슨화 될 수 있어요? 여기는 결합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일부가 떨어져서 무슨화가 된다고. 이온화가 돼요. 그 중에 하나는 나중에 뭐하고 결합이 되냐면 콜린과 결합이 되는 거고. 그럼 어찌됐든 여기 중에서 수소 하나 떨어져 나오니까 여기가 이온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쪽에 전기적인 성질이 살짝 강하게 나와요. 이 이온화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현재 머리 중에서 여기 밑에가 글리세롤이면 여기 위가 뭐예요? 인산이란 말이에요. 주로 뭐 때문에? 인산 때문에 얘가 전기적인 성질을 갖게 돼서 머리가 나름대로 물과 친한 무슨 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친수성이라 부르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지방산으로만 구성이 돼 있고 무극성의 성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얘는 뭐라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하니까 뭐라 부르는 거예요? 소수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됐지? 또는 지질과 친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용성이라 부르는 거. 오케이? 됐지? 이런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위에 콜린이 붙어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됐지? 이런 구조.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림 상에서 이놈이 글리세롤이고 이놈이 뭐? 인산이고 이놈이 뭐예요? 콜린이요. 그럼 여기 인산 보면 여기 살짝 이온화 된 거 보이죠? 이것 때문에 물과 친한 성질을 갖게 된다고. 됐지?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친수성과 소수성을 동시에 갖는 분자재. 그렇지? 이런 것들은 뭐라 부르니? 계면활성제라 부르지. 인지질 자체 계면활성제. 세제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이거 가지고 생체막을 구성을 시켜볼게요. 볼게요. 여기가 물이에요. 여기는 뭐냐? 여기가 물속이에요. 여기는 수면이에요. 됐지? 수면 위에다가 인지질을 떨어뜨릴 거예요. 됐지? 그럼 인지질을 떨어뜨리면 인지질이 여기가 뭐랑 친해? 물과 친하잖아. 그냥 머리를 받고 이렇게 서 있는 거지.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래서 물 위에 존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돼요. 됐지? 근데 인지질을 물속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물속에다 억지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물과 뭐해? 안 친하고 여기는 물과 친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은 주변은 물이 친하니까 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만 이놈들은 물과 안 친하니까 물을 최대한 뭐 하려고 그래? 밀어내려고 그래. 밀어내면서 지들끼리 친하잖아. 지들끼리 친하니까 지들끼리 뭐 하는 거야? 뭉치는 거야. 됐지? 그럼 이 안에는 뭘 계속 빼내는 거야? 물 분자를 빼내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동그랗게 둘러싸는 구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됐지? 이런 구조 뭐라? 뭐? 미셸 구조라 불러요. 됐지? 그럼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을 사방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지. 그럼 이 안에는 물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 주변에는 물 분자가 가득 차 있는 거. 됐지? 양을 더 늘잖아. 늘리면은 서서히 띠를 형성하기 시작을 해. 됐지? 아직까지는 미셸 구조예요. 됐지? 여기다가 더 많은 양의 인지질을 엄청나게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됐지? 위아래로 뭐가 채워져요? 물이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인지질 몇 중층을? 이중층을 형성하게 돼요. 됐지? 그럼 현재 이 인지질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쉽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일단 여기는 소수성들이니까 소수성들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겠지. 그 다음 위에서는 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순간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가정하잖아. 뒤에 물이거든. 근데 짜증나니까 얘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쉽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됐냐? 됐지? 어찌됐든 이게 최초의 이제 생체막 구조가 되는 거고 바깥쪽과 안쪽의 경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바깥쪽과 안쪽을 다 뭘로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로 채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순수하게 인지질로만 구성된 부분이거든. 인지질로만 구성된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리포솜이라 불러요. 됐지? 순수하게 인지질로만 구성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유동성을 갖는 이유 설명을 했고, 결국 인지질 하나가 갖는 지방산의 무슨 지방산 때문에? 불포화 지방산 때문에 유동성 갖는다 표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생체막은 무슨 성막이라고 그래요? 반토각성막. 그럼 아까 구조를 보면 현재 인지질과 인지질 사이에 나름대로 틈이 있다고 그랬지? 이 틈을 뭐 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의 분자들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규모가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고 이것보다 규모가 커버리게 되면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물론 여기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크기상으로 통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놈들이 극성 저분자잖아. 극성 저분자면 여기가 무슨 성이 훨씬 강해요? 소수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놈들은 극성 저분자 같은 경우는 쉽게 바로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들을 통과시키는 방법들이 나중에 필요한 거예요. 됐지?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그런 특징 때문에 반투과성 막이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체막으로 구성된 소기관의 종류들이 앞에서 배웠듯이 핵막, 뭐 이런 막들, 그 다음에 이런 막들, 그 다음에 이런 막들, 뭐 이런 막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을 살펴볼 거예요. 주로 생체막의 기능을 하게 되면 생체막에 박혀 있는 뭐의 기능들이에요? 단백질들의 기능이에요. 지금부터 이 단백질들의 기능을 살펴볼 거예요. 됐지? 자, 그 전에 생체막의 구조를 살짝 들여다보고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이게 생체막의 일부를 뭘로 관찰했냐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거예요. 됐지? 그럼 이런 구조는 단면을 본 거잖아. 뭘로 봤을까? 태음으로 봤겠지? 됐지? 쉽게 생각하면 세포막을 관찰했다 가정을 하면 여기가 세포 내부고 여기가 세포 외부잖아. 여기를 확대한 그림이야. 그럼 얘가 세포 뭐예요? 외부가 되고 얘가 내부가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여기가 세포막인데 세포막은 단일막의 이중막이에요. 단일막이지. 이걸 좀 더 확대시키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림상 위아래로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머리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됐지? 그럼 그 안쪽으로 뭐 밝은 부분 있잖아. 이 밝은 부분들이 뭐들이 존재하는? 지방산들이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머리 쪽은 위아래가 어둡게, 지방산 쪽은 밝게 보인다. 이 됐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머리 쪽은 무슨 성? 친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무슨 성? 친수성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는 소수성이에요. 됐지? 자, 그러면 인지질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저분자의 종류들은 뭐가 있을까? 생명공학 시간에 배웠잖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물질과 통과할 수 없는 물질. 또 아미노산, 또 내가 거기까지 설명 못 해주니까. 자, 일단 사이사이에 박혀있는 단백질들이에요. 자, 볼게. 자, 현재 대표적으로 인지질 자체를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물질들이에요. 물론 무슨 분자들이어야 돼? 상대적으로 저 분자들이어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현재 여기는 소수성 영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기적인 성질이 강한 저분자는 쉽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직접 통과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단백질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포막 내외부로 정기적인 성질이 강한 저분자 분자들을 전문적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러한 단백질들을 묶어가지고 수송 단백질이라 불러요. 수송 단백질. 됐지? 나중에 수송 단백질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됐지? 첫 번째, 이놈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보이니? 뻥 뚫려 있잖아. 그래서 이런 단백질을 수송 단백질 중에서 통로 단백질이라 불러요. 생명과 원시간의 대표적인 사례 배우지. 통로 단백질 뭐 있어요? 나트륨 이온 통로. 펌프 아니에요? 나트륨 이온 통로.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 그 다음 칼슘 이온 통로. 그럼 얘가 나트륨 이온 통로면 이 놈은 뭐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만 이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은 임의의 물질을 아무거나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통과시킬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의 이러한 단백질의 특징 때문에 세포막은 물질을 투과시킴에 있어서 무슨 쪽으로 이동시킨다고 그래요? 선택적으로 이동시킨다고 그러지. 선택적인 출입에 관여한다고 그래요. 이 단백질들 때문에. 이게 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통로 단백질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됐지? 이거 이제 개폐를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단백질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단백질은 뻥 뚫려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 어떤 물질이 이렇게 달라붙잖아. 이게 달라붙으면 유동성을 가지니까 이게 뭐 할 수 있냐면 뒤집어질 수 있어요. 뒤집으면서 이놈들이 이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됐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물질 이동에 관여하는 수선 단백질을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됐지? 그냥 단백질, 수송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크게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뭐 이 정도만 구분하면 돼요. 됐지?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놈들이 있고 여기를 이용하는 놈들인데, 다시 한번 여기를 직접 통과할 수 있는 놈들은 정기적인 성질을 보여야 돼. 약해야 되지. 여기를 이동한 물질들은 주로 정기 성질이 강한 놈들이 여기 통해 이동을 해요. 대충 볼게요. 대표적인 사례. 그럼 저분자이면서 무극성 분자들은 이런 단백질들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주로 여기를 직접 뭐 할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물체 구성 물질 중에서 저분자, 무극성 분자들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됐지? 저분자, 극성 분자들이 뭐가 있는 거고. 됐지? 상대적으로 이것보다, 이 극성 분자보다 살짝 규모가 큰 놈이 있어요. 큰 놈. 물론 여기를 직접 통과할 수 있는 상태의 저분자이긴 한데 이놈과 이놈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얘가 뭐란 얘기야? 고분자란 얘기예요. 그럼 고분자란 뜻은 A보다는 전기적인 성질이 좀 더 뭐하다는 얘기야? 강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들은 이런 분자들보다 규모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작고 분자보다 얘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만큼 크기는 굉장히 작단 말이야. 근데 이놈들은 극성도 아니고 이온이란 말이야. 그럼 극성 분자보다 전기적인 성질이 더 강하거든. 그러니까 세포막 직접 통과해서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로 고분자, 극성 분자들이나 이온 종류들은 직접 통과하기 힘드니까 주로 뭘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배웠다시피 나트륨 이온 통로, 칼륨 이온 통로, 칼슘 이온 통로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특징 때문인 거예요. 됐지? 이렇게. 그럼 저분자, 무극성 분자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산, 지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거야. 산소가 뭐?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무극성 분자들을 사례제. 됐지? 그치?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단백질의 도움 필요 없이 그냥 여기를 뭐 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됐지? 그럼 저분자, 극성 분자는 뭐가 있냐? 하면 글리세롤, 그 다음에 암모니아. 혹시 이거 뭔지 아니? 그렇지. 요소예요. 됐지? 이놈들은 전부 다 극성이긴 한데 저분자라는 뜻은 전기적인 성질이 그렇게 강한 놈들은 아니라 여기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런데 이제 고분자, 이것보다 살짝 규모가 큰 극성 분자에는 우리가 아까 너희들이 말했던 포도당분, 아미노산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단백질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됐지? 그 다음에 이온의 종류들, 대표적인 무슨 염류라고 그래? 무기염류라고 그러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무기염류는 전부 다 이온들이니까. 됐지? 이런 것들은 수소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 뭐 염소이온 이런 등등등들은 전부 다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을 해야 돼. 이 됐지? 그지? 참고로 포도당을 운반시키는 단백질이 있으면 그 단백질은 뭐만 운반시키는 거예요? 포도당만 이동시키는 거고, 그럼 아미노산을 이동시킬 단백질의 종류는 또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됐지?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생체막 또는 세포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막 사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물질 출입에 관여를 하는 거지. 됐지? 물질 출입에 관여하는 거. 됐지? 이건 뭐 생명과학 원천을 다뤘으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냐면 뭐 수용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외부 화학 물질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주는 물질이죠. 그렇지? 대표적으로 흥분 전달 물질 수용체, 그 다음에 호르몬 수용체들이 바로 이런 생체막에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됐지? 그렇지? 그럼 그림상 이런 신호 물질하고 이런 신호 물질이 있어요. 둘 중에 화학적으로 서로 결합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누구만이 A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A가 명령할 수 있어요. 딱 달라붙은 거지. 그래야 신호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됐지? 이렇게 대표적인 수용체 역할.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있냐면 이와 같은 식으로 단백질이 인지질 사이에 완전히 관통되어 있는 게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살짝살짝 박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됐지? 이런 구조도 있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여기가 세포 바뀌고 여기가 세포 아니라 가정을 하면 안쪽에서 주로 뭐의 기능을 하는 놈들이냐면 효소의 기능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됐지? 효소는 무슨 반응을 매겨야 돼? 화학 반응을 매겨야지. 그러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들은 워낙 복잡한 화학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화학 반응의 단계가 굉장히 뭐하다 그랬어요? 복잡하다 그랬지? 그 화학 단계별로 관여하는 뭐의 종류도 달라요. 효소의 종류도 전부 다 다르지. 그럼 예를 들면 A라는 물질을 가지고 뭘 만들고 싶단 말이야? D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각각의 관여하는 효소 이름을 1번, 2번, 3번이라 가정하면 이놈이나 세포질에 산재한다 가정을 하면 이놈들이 세포질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이 넓은 공간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 그럼 이 효소 1, 2, 3을 여기에다 박아놨다 가정을 할게요. 박아놓잖아. 그러면 물질 A가 돌아다니다가 여기 딱 결합을 해요. 그럼 효소 1이 뭘로 바로 만들어져요? B로 만들어주자마자 이놈을 바로 누구한테 넘길 수 있어요? E한테 바로 넘길 수 있지? 그럼 이 E가 바로 뭘 만들 수 있어요? C를 바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생체막에다가 박아놓으면
어떤 물질 대사의 반응 속도를 훨씬 더 뭐 할 수 있어요?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고. 됐지? 어찌됐든 생체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기능 중에서 효소의 기능이 있다는 거. 그 다음 뒤에서 광합성하고 세포호흡 때 나오겠지만 생체막에 관여하는 효소의 종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나올 거예요. 전자전달계에 관여하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효소의 기능들이 있어요. 전자전달계. 말 그대로 효소는 효소인데 이놈들이 뭐의 전달에 관여한다니? 전자의 전달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연결체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광합성 세포 때 나올 거예요. 인체 방어작용 때 배우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세균이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럼 백혈구가 그 세균이 내 세포인지 내 세포가 아닌지 뭐 해야 돼?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의 역할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항원. 항원은 쉽게 얘기하면 무슨 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지. 됐지? 볼게요. 그럼 이런 항원의 기능들을 외부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는 물질로 활용한다 표현을 해요. 됐지? 그러면 이런 항원으로서 쓰이는 단백질들은 순수하게 단백질이 아니라 여기에 이놈을 연결시켜 놓는 게 많아요. 그림상 뭐가 이게? 단위체 볼게요.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포도당이에요. 탄수화물. 단당류들을 연결시켜 놨어요. 됐지? 그러면 이놈은 무슨 화물이에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에다가 단백질 연결시켜 놓은 거지? 이런 것들을 당단백질이라 불러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생명과학 원시가 하는 내용하고 살짝 더 넘어서 들어가면 생체막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인지질 들어가지. 그 다음 단백질 들어가지. 뭐도 들어가요? 탄수화물도 들어가요. 다 몇 대 영양소니? 3대 영양소예요. 3대 영양소 결과적으로 생체막을 전부 다 구성해 줘야 돼요. 이게 됐지? 그치? 그런 내용은 살짝 확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이 주로 항원으로서의 기능 또는 세포와 세포 사이를 서로 인식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니?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또 어떤 물질이 있냐면 여기서 살짝 좀 특이한 놈이 있지. 봐봐. 이거하고 이거 좀 비교되니? 여기 좀 지워도 되지? 뭔가 좀 특이한 놈이 있어요. 물론 세부적으로 이야기가 물어보진 않는데 대학과정 들어가면 좀 필요하니까. 이거니? 인지질. 여기에 머리가 높지. 지방산에다가 바로 뭐가 붙었어요? 탄수화물이 바로 붙어버렸지. 됐지? 이런 것들을 당지질이라 불러요. 당지질. 당지질. 이 당지질이 항원과 같은 역할을 해. 됐냐? 됐지? 이때 이런 놈도 있다는 얘기야.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됐지? 이렇게도 있구나. 항상 인지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백질 기능 볼게요. 단백질들 중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위아래로. 됐지? 그리고 안에 관통되어 있는 단백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놈들이 있어요. 됐지? 이것들의 기능 볼게요. 대표적으로 여기가 세포 밖이지? 그렇지? 그럼 여기 세포 밖에 또 다른 세포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세포에 무슨 막이 있겠냐? 세포막이 있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구조의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럼 이 단백질과 이 단백질 서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역할이야? 결합해서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냐? 그래서 이런 기능도 하는 게 생체막에 있는 단백질들의 기능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현재 관통되어 있는 단백질 안에다가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단백질이 결합되는 구조죠? 혹시 이 구조 기억나니? 세포 안에 있는 섬유성 단백질이에요. 세포 골격 기관 중에 하나예요. 네. 미세. 중요한 건 아닌데 미세 섬유예요. 이게 액틴이었지? 미세 섬유의 기능이 뭐였어요? 이게 주로 세포막과 거의 막 가까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이게 무슨 역할 한다고 그랬지? 세포막을 변화시킬 수 있지. 그렇지? 세포 분열이면 핵이 있으면 세포막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누가 관여하는 거예요? 미세섬유. 봐. 그럼 미세섬유가 움직이면 실제 여기 인지질하고 붙어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세포막 자체를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단백질과 연결돼서 미세섬유가 움직여주게 되면 단백질이 같이 움직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됐지?
그래서 세포 골격기관과 연결이 돼서 세포막의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는데도 또는 세포의 전체 구조를 유지시키는데도 이런 놈들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우리가 단순히 배웠던 세포막의 구조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야. 실제 대학과정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자세히 배워요. 됐니? 진짜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게. 오케이? 됐지? 또 하나 또 들어갈게요. 그 교재를 보면 이쪽에다 그림 표현을 하는데 뭔가 이놈이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아마 거기 이렇게 박힌 거 보이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콜레스테롤. 생체막 자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다 3대 영양소. 이해됐지? 그지?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인지질 자체도 지질 종류고 콜레스테롤 자체도 지질 종류죠. 지질 중에서 스테로이드가 되는 거고. 그럼 봐. 콜레스테롤이 이 사이에 껴들어가면 인지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쉽겠니 어렵겠니? 어렵겠지. 공간 사이에 분자하는 거리가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역할이 무슨 성을 조절해요? 유동성을 조절해요. 됐지? 그럼 봐. 보통 연못에 서식하는 원생 생물들이 있어요. 연못이면 대략 온도가 막 0도까지 안 가겠지만 보통 한 10에서 20도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가정을 할게요. 됐지? 이때 필요한 유동성이 있지. 됐지? 나중에 뒤에 3단원 때 배우겠지만 온천에 서식하는 세균이 있어요. 온천에. 됐지? 온천이면 대략 온도가 70도씨에서 90도씨 왔다 갔다 해요. 여기에 서식하는 세균이 있다고. 됐지? 그러면 일단 둘 다 세포로 구성된 구조라 가정하면 이것도 세포막, 이것도 무슨 막으로 볼 거야? 세포막으로 볼 거예요. 그럼 여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뭐하냐? 높잖아. 온도가 높으면 이놈들이 움직이는 정도가 보이지? 훨씬 더 커지지.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유동성이 훨씬 더 보이지? 커져버린단 말이야. 이 유동성이 너무 커져버리잖아. 그러면 이놈들이 물 분자 사이로 뭐 할 수 있어요? 껴 들어가서 세포막이 아예 Y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A보다 유동성 뭐 해야 돼?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거든. 그래서 A는 A보다 뭐를 많이 포함시켜요?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랬지? 이거 가지고는 생체막의 유동성 조절하는 거야. 됐냐? 그럼 예를 들면 저기 북극의 바닷속에 서식하는 생물체가 있어요. 세포. 단세포 있다 가정할게요. 얘는 온도가 굉장히 낮지? 그럼 콜레스테롤을 더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오히려 콜레스테롤 양을 줄여야 돼요. 됐지? 이런 식으로 각가지 환경에 적응하는 거야. 이해되니? 됐지? 그래서 생체막의 구조예요. 그러면 실제 콜레스테롤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명과학 원시간에는 콜레스테롤의 구조 이것만 아마 그림을 살짝 봤을 거예요. 참고서에 나와 있고 이것보다 살짝 더 길어요.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면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본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이죠. 됐니? 좀 이해되죠?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기능 이제 정리할게요. 생체막의 기능을 하게 되면 인지질 자체의 기능보다는 이 사이에 껴 들어가 있는 뭐의 기능들이에요? 단백질들의 기능이라고. 예를 들면 교재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됐지? 여기 뭐 같아요? 이 단백질이 무슨 기능 하는 것 같냐고. 물질을 출입시키고 있지? 이놈은 적어져 있으니까 효소예요. 이놈은 세포와 세포가 서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 방단백질 보이지? 이게 항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 이거는 수용체니까 신호를 잡아주는 물질이고 이놈은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거고 이놈은 미세 소관과 같은 세포 골격기관과 연결돼 가지고 세포막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세포막 자체의 이 전체 구조를 유지시켜 주거나. 이해되냐? 그치? 이런 식의 기능을 한다. 주로 생명과학 2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는 뭘 주로 물어볼 거냐면 이놈하고 이놈을 위주로 물어볼 거예요. 됐지?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게 생체막의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물론 나머지 세부적인 기능도 있다라는 걸 살짝 잡아주면 가면 되는 거고. 됐지? 오케이? 여기 이제 단백질 중에서 여기가 무슨 성이에요? 친수성. 그 다음에 여기가 소수성이지. 됐지? 너희들 보통의 단백질들은 친수성으로 배웠어? 소수성으로 배웠어? 보통의 단백질들은 평균적으로. 단백질은 물에 잘 녹니 잘 안 녹니?
물이 안 녹아?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해. 머리카락은 단백질이지만 얘는 물에 녹으면 얘는 물에 잘 녹지 않잖아. 근데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은 물에 녹아야지. 물이 안 녹으면 어떻게 돼? 혈액이 막히지. 물이 안 녹으면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단백질, 특히 생명체 안에, 특히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들 주로 뭐에 잘 녹아야 돼? 물에 잘 녹아야 되는데 이놈은 특이하게 무수막에 박혀야 되거든. 생체막에 박혀야 되잖아. 그러면 이놈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친수성이라 가정을 하잖아. 그럼 이놈들이 이 안에 제대로 고정돼 있겠니 없겠니? 없지. 소수성이 워낙 강하니까 얘가 튕겨져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생체막에 박혀있는 단백질들은 머리 쪽과 가까운 부분은 무슨 성을 띠해? 친수성을. 그 다음에 여기 지방산 쪽으로 박혀있는 부분들은 무슨 성을 띠해? 소수성을 띠해. 그래야 얘가 튕겨 나오지 않아요. 됐지? 그러면 친수성과 친수성을 서로 잡아당겨주고 소수성과 소수성을 서로 잡아당겨주니까 얘가 쉽게 빠져나오지 않고 여기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지? 특이한 놈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생체막 유동성 실험 한번 가볼게요. 생체막이 정말로 유동성을 갖고 있느냐? 현재 사람 세포하고 쥐세포가 있어요. 됐지? 현재 세포막이면 얘가 세포막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뭐가 박혀있는 구조예요? 이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한테 형광 물질을 부착시켰어요. 여기는 무슨 색?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이 세포막을 융합시켜요. 세포막은 유동성을 가지니까 뭐가 가능해? 융합이 가능하거든. 이놈을 딱 합치면 처음에 합쳤을 때는 위쪽은 붉은색, 아래쪽은 파란색 위주 존재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놈이 섞여요. 무슨 뜻이에요? 유동성을 가져요. 그럼 단백질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이에 박혀있는 인지질도 같이 움직여요. 실제로는. 됐지? 그 다음에 생체막 유동성 두 번째 실험 들어갈게요. 현재 세포예요. 얘가 무슨 막으로 보면 돼? 세포막 약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구형으로. 됐지? 여기에 존재하는 단백질들한테 무슨 물질이 입히냐면 형광 물질이 입혀요. 그림상 이렇게 색깔이 녹색이 됐어요. 어디다가 형광 물질 입힌 거예요? 단백질의 형광 물질. 단백질이 빼곡하게 차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녹색으로 보인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형광 물질을 부착시킨 상태에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일부분의 형광 물질을 뭐 시켜요? 제거시켜요. 됐지? 여기 부위를 제거시킬 거예요. 주의할 점이야. 여기에 구멍 뚫은 게 아니야. 원래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 단백질에서 뭐만 제거시킨 거예요? 형광 물질만 제거시킨 거예요. 됐지? 그러면 단백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이놈이 절대 뭐하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되지. 근데 단백질이 움직이니까 이 형광 물질을 띤 단백질과 그렇지 않은 단백질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섞인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섞여가지고 최초의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단 주의할 점, 여기에 같은 공간이에요. 같은 공간에 형광 물질의 양은 뭐 있겠니? 늘어요. 줄었겠지. 섞이니까. 이해되니? 되니? 이걸 실험해서 보는 거예요. 자, 현재 형광 제거 부위가 여기에요. 제거 전에는 형광 정도가 이만큼이었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 다음 일부를 제거시켰더니 이 부위에 형광 제거 부위가 뭐 있어요? 떨어졌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단백질들이 섞이니까 형광 물질이 섞여 들어오면서 거의 원상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복귀하는데 최초의 형광 정도보다는 뭐에 살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됐지? 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